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등속 운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등속 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운동이라고 했었죠. 시간대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됐었고요. 시간대 속력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이동거리를 나타낸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안전장치를 단단히 준비해놓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낙하할 때의 아찔한 긴박감을 즐기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속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줄이 펴지기 전까지는 빨리 내려가다가 줄이 펴지면서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줄이 모두 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낙하하는 동안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88 올림픽 때였는데요. 평창 올림픽은 드론으로 오륜기를 만들었다면은 88 올림픽은 격동의 세대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오륜기를 만드는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원리는 어떤 힘 때문에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점점 빨리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낙하하는 물체에 관련된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다. 자유낙하 운동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수업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힘이 작용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다루게 될 거고요. 놀이공원의 자이로 드롭과 같은 운동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유낙하 운동은 일종의 등가속 운동이고요. 공기 저항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 낙하를 해야 됩니다. 중력이 꼭 작용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할 때 우리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구 같은 경우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죠.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달의 경우에는요. 망치랑 깃털을 이렇게 같이 떨어뜨리면은 같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씩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공기 저항을 크게 만나게 되면은 느려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옆에 달에서 떨어뜨린 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왠지 조금 느리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왜 그러냐면은 중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달의 중력의 약 6배 정도 크게 작용하는 거죠. 따라서 지면에 떨어지는 가속도가 지구가 달보다 빠르게 됩니다. 나중에 배울 때 중력 가속도 상수를 배우게 될 텐데 1초에 9.8m/s씩 증가하게 되고요. 달 같은 경우는 요거 계산해 보면 약 1.6 정도 되거든요. 1.6m/s씩 증가하기 때문에 속력의 증가폭이 지구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떨어지는 게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와의 마찰이 없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지에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의 방향은 힘의 크기는 무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운동 방향은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연직 아래 방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옆에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과를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사과가 점점 넓은 간격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질 때 이 사과 간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힘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중력입니다. 공기 저항이 없으면 사람에게 중력만 작용하여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번지 점프나 스카이다이빙은 엄밀히 말해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에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것은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물론 빨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공기 저항 때문에 완벽하게 그 일정한 속력 빠르기로 이제 빨라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레드불에서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성층권에서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죠. 그래서 성층권은 공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거기서 떨어질 때는 약간 그 자유낙하 운동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위에다 올려놓도록 할 테니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력 가속도 상수라는 걸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 정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약 9.8m/s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 m/s 제곱은 가속도 단위고요. 1초에 약 9.8m씩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속도 단위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시게 되기 때문에 이 중력 가속도 상수는 그냥 9.8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이 1초마다 약 9.8m/s씩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마다 평균 속력하고 순간 속력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언급하면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속력을 보고 우리는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이동 거리가 발생했죠. 시간이 소요된 만큼의 이동 거리가 발생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을 보고 우리는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속력 같은 경우는 약간 스피드건으로 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달리면은 이 지나갈 때의 순간적인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속력계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운동하는 물체의 어느 한순간의 속력을 보고 우리는 순간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 속력, 평균 속력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는데,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중력 가속도 상수로 1초에 9.8m씩 증가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9.8m/s를 1초마다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초 사이에는 평균 속력이 약 4.9m/s인데 여기서 9.8을 더하게 되면은 1초에서 2초 사이에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초가 더해지게 되면은 9.8m/s가 또 속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2초에서 3초의 평균 속력은 24.5m/s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초에서 4초의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24.5m/s에서 9.8을 더하게 되면은 34.3m/s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4.1m에서 1초 동안 34.3m를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4.1에서 34.3을 더하게 되면은 이동 거리가 78.4m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속력 변화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은 약간 변화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은 변화량을 뜻하고 시간 변화량에 따른 속력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이제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순간 속력을 한번 볼게요. 자, 0초일 때는 떨어뜨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0m/s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y/s인 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3초 뒤에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3 빼기 0을 내주는 겁니다. 거기에다 중력 가속도인 9.8을 곱하게 되면은 속력 변화량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력 변화량을 구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29.4m/s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m/s에서 이렇게 3초가 지났을 때에는 29.4m/s로 속력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은 y가 29.4m/s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수치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에 2초랑 3초 때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3에서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9.8을 곱하게 되면은 9.8m/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9에
9.8을 더하게 되면은 똑같이 29.4m/s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1초마다 9.8m/s씩 더한다고 생각을 해주면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초에서 1초로 갈 때 9.8을 더하니까 9.8m/s가 됐죠. 9.8 더하기 9.8m/s를 하니까 19.6m/s가 됐고요. 거기에 1초가 또 지나면 또 9.8을 더하게 되면은 29.4m/s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초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9.4m/s에 9.8을 더하면 되니까 39.2m/s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상교과서에서 나온 자료인데 만약에 골프공하고 수박을 동시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으세요? 보통 학생들이 대답할 때는 수박이 먼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수박이 더 무거우니까 빨리 떨어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기가 저항이 전혀 없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떨어지는 속력이 골프공이든 수박이든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당 이동거리 그래프도 그래프가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시간 속력 그래프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정도가 수박이든 골프공이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면에 닿을 때도 동시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야구공이랑 축구공으로 해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자, 이거는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물체를 두 개를 떨어뜨려서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한번 시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던 장소로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도 한번 여기 구경 가셔가지고 재밌는 사진도 찍어보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진공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실험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BBC에서 진공 상태가 되어 있는 그 돔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공 상태인 경우에는 이렇게 깃털하고 구슬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공 상태가 아닌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구슬이 먼저 떨어지게 되고 깃털이 나중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무거운 구슬과 가벼운 구슬 중 어떤 것이 먼저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구슬이 먼저 떨어진 후 깃털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경우에는 무거운 구슬과 가벼운 깃털 중 어떤 게 더 먼저 떨어졌나요? 그렇죠. 구슬과 깃털이 누가 먼저 떨어진 게 아니라 동시에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슬이 떨어지는 이 패턴을 보고 깃털이 시간당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라고 예측하고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동시에 같은 속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슬하고 깃털이 떨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동시에 자유낙하할 때 시간에 따르는 속력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는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며 질량에 관계없이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력의 크기는 곧 무게라고 했습니다. 우리 되게 유명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F는 ma라는 공식이 있죠. F는 힘이고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력의 크기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F는 중력의 크기, M은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했습니다. 중력 가속도 상수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9.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8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중력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즉 무게를 구하려면은 중력 가속도 상수에 질량을 곱하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령은 지구에서는 9.8N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고 5kg 아령 같은 경우에는
49N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중1 때는 여기만 알고 있었으면 됐었는데요.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9.8이라는 숫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두 물체가 동시에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아령을 떨어뜨린다면은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동시에 지면에 닿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같은 속력의 증가폭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보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무게가 9.8N, 49N인 물체가 동시에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무게가 다른 두 물체가 동시에 자유낙하할 때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속력 변화는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중력 가속도 이 9.8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속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면에 똑같이 도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8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물체의 종류나 크기, 질량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체의 속력은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 운동을 시작한 모든 물체들은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내 물체의 속력은 몇 미터/s인지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출발을 했고 0.9초가 걸렸죠. 그래서 0초에서 0.9초까지 걸릴 때에 그 속력을 구해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공식 하나 알려드렸었죠. 속력 변화량은 9.8 곱하기 시간 변화량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8에다 0.9초를 곱하게 되면은 8.82m/s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82m/s로 네 가지 구체가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떨어지는 운동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다. 일정하는 등속 운동이죠. 따라서 일정하게 빨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할 때 운동을 하면은 지면에 두 물체가 동시에, 아니면 질량이 큰 물체가 먼저, 그렇죠, 질량과 크기에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공기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든 작든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중력 가속도 상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속력 1초당 속력이 증가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했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인가요? 자유낙하 운동의 최대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공기 저항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마찰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자유낙하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대 속력 그래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썽바.